안녕하세요. 닮고 싶은 조경가에 대해 발표할 생태조경학과 최지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경가는 박경탁 조경가입니다. 박경탁 조경가는 2005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에서 조경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오스리스코프 SWA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설계 실무를 하고 있고 동심원 조경에 합류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대표 작품은 노들섬, 더향수, 이사부 독도기념공원 등이 있습니다. 박경탁 조경가의 조경에 대한 생각은 생각하기와 만들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계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논리는 없어져서는 안 될 조경 설계의 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박경탁 조경가의 대표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꽃 박람회에서 전시했었던 더향수입니다. 더향수는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빨래를 매개로 하여 정원과 결합하였습니다. 양철대야에 빨래 대신 초화류들이 있는 모습을 좀 더 현대적으로 구성한 것이 더향수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빨래에 뒤틀리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 시야에 따라 정원 속의 모습과 뒷 배경이 된 호수를 보여주는 개방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게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 위에 있는 노들섬입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였으나 1968년에 시작된 한강개발계획 그 뒤로 모래밭이 사라지게 되고 노들섬이 한강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섬에 대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탁 조경가는 노들섬을 다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서울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제안하는 복합 문화시설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노들섬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집중한 것은 땅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기보다 땅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습이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질서 잡힌 기하학적 형태로 섬을 구현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조경가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경가님께서 직접 만나서 답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들을 조경관님께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일 때문에 스케줄이 바쁘셨지만 정성스럽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조경관님이 어떻게 조경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경관님은 원래 건축 공부를 하려고 하셨지만 수업을 들어보니 조경 수업이 제일 재밌다고 하셔서 조경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조경관님이 앞서서 말하신 조경에 대한 생각, 철학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조경 설계는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에 따라 어떻게 계획, 설계할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개념에 의해 설계를 한 이후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접근이 때로는 거꾸로 의미 있는 개념을 만들어낸다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경관님께 조경이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조경관님께서는 디자인, 설계하는 것은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일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경은 그러한 분야 중 하나인데 살아있는 생물을 매개체로 하는 디자인이라는 점이 너무 좋았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일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있다가 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 많은 조경 작업을 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작업과 그 작업들이 왜 인상적이었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조경관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작업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십니다. 각각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나 비슷한 맥락의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프로젝트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 작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디테일의 힘, 도면의 힘, 의사소통의 전략, 유지관리에 대한 안목, 마음을 사로잡는 직관, 직관을 설득하는 기술, 시간에 따른 변화, 아름답게 낡아짐에 대한 생각, 함께 자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 등등이 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박경탁 조경관님은 샌프란시스코 SWA에서도 일하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미국이 조경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을 답변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외부 공간 계획으로서의 조경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만큼 더 존중받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경 프로젝트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은 공공일이 월등히 많은 반면 미국은 프라이빗한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조경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조경 설계가는 한국에 비해 권한도 많고 책임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설계가가 한 설계를 시공자가 동의 없이 변경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설계자의 공식적 동의, 사인 없이는 사소한 것조차 설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도 큽니다. 예를 들어 누가 걸어가다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부딪히게 되면 이를 설계한 설계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동선 계획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조경관님께 동선을 잡으실 때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조경관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기능적 연결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고 의미 있는 경험적 공간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선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는 계획될 수 없고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조경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조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조경가님께서는 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필요한 자연적 현상,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경관님께 교훈을 얻었던 말은 조경일상 토크쇼에서 하신 감동을 주는 설계란 자세한 설명 없이도 사람들이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하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것을 여기에 설계했는지 다 적절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학생과 조경가 사이의 거리는 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경가님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경탁 조경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